안녕하세요. 생애 시각 기능 교정 및 관리 수업을 맡은 박창원 교수라고 합니다. 자, 오늘도 이어서 이렇게 이제 우리 눈의 시각 관리에 대해서, 그리고 얼마만큼 이 사람의 눈을 교정해야 되는지, 그 이제 교정해야 되는 그런 상태를 분석을 하고 또 그에 따른 관리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시력 위험 요소와 시력을 위협하는 그런 요소들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학습 목표 보겠습니다. 인간의 생애 동안 시력의 발달 및 주의사항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요 차시를 이제 배우게 되면은 인간의 생애 동안에 시력의 발달과 그리고 이제 그에 따른 그 연령대에 따른 주의사항에 대해서 이제 배울 거고요. 그리고 지금 가장 크게 문제되는 그런 시력의 위험 요소 중에 하나인 근업입니다. 근업. 현대 사회에서 근업을 이제 정말 피할 수가 없어요. 뭐 어린 아기들부터 시작해서 성인들 그리고 시니어층까지 근거리 작업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아기들은 뭐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스마트폰 보면서 유튜브 그리고 이제 기타 이제 그런 멀티미디어 기기를 활용한 뭐 애니메이션, 만화 뭐 이런 거에 노출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청소년기에 들어가면은 이제 뭐 정말 과도한 입시 경쟁 뭐 이런 걸로 인해서 계속해서 이제 그 근업에 대해서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대학을 졸업을 하고 또 이제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은 그 사무실 내에서 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앉아서 근업을 하게 되죠.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고서 거의 업무가 안 될 정도로 컴퓨터의 사용이 과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른들도 이제 스마트폰이나 이런 멀티미디어 기기가 굉장히 많이 보급됐고 어르신분들도 굉장히 잘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모든 전 연령대에서 이 근업에 대해서 심각하게 이제 노출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 눈에 유해한 광선에 대해서 한번 또 얘기를 할 건데요. 유해 광선으로 이제 발생되는 그런 안과적인 질환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할 겁니다. 키워드 보시면 이제 생애 시력 연대기. 우리 태어나면서부터 뭐 이제 100세 시대라고 얘기해서 100세까지 제가 이렇게 연대기 표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또 볼 거고, 이제 근업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처해 있는 근업 환경, 그리고 이제 시력의 발달, 그런 안과적인 질환, 그리고 자외선과 청색광이 눈의 안질환을 일으키는 주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도 또 이제 보고 갈 겁니다. 자, 생애 시력 연대기.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수명은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100세 시대라고. 그래서 영유아기 때 0에서 7세 요때에는 어떤 문제가 이제 발생되느냐. 안축장이 덜 자란 상태로 원시와 사시 등의 시력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안축장이라는 것을 잠깐 이야기를 드리면은 안구의 이제 측면도를 이제 보게 되면은 바깥쪽에서 외계 광선이 들어와서 각막을 지나서 또 이제 홍채가 이루고 있는 동공을 지나서 그리고 이제 수정체를 지나서 그리고 이 내부의 유리체를 지나서 그리고 요 이제 망막에서도 중심 부분이 되는 황반에 상이 맺히게 됩니다. 근데 안축장이 보통 이제 7세 때 이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요 이제 요 길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 안구 전면에서부터 조금 더 이쪽으로 와야겠네요. 안구 각막 전면에서부터 망막 후면부까지 요 길이가 아기 때는 아무래도 이제 7세가 되기 전에는 요 길이가 좀 짧은 편이에요. 요게 아무래도 짧다 보니까 광선이 들어오게 되면 요쪽
뒤쪽에 가서 맺히게 됩니다. 이 뒤쪽에 가서 이제 상이 맺히게 되면은 이것을 우리가 원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시. 그래서 원시는 이렇게 뒤에 맺힌 상에 대해서 앞으로 당겨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힘을 주어 가지고 눈 내부에서 힘을 주면 선모체 근육이 수정체에 명령을 해서 수정체가 이제 볼록하게 되면은 이 안구 뒷면에 맺힌 초점을 불러오게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작동을 우리가 조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조절이 발생해서 이렇게 원시는 선명한 상을 볼 수 있게끔 됩니다. 그래서 안축장이 짧은 이유로 대부분의 요 나이대의 영유아기 아이들은 상이 뒤로 넘어가 있어요. 상이 뒤로가 넘어가 있다 보니까 조절을 하게 되고요. 조절을 근데 하게 되면은 조절만 하는 게 아니라 조절과 같이 축동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또 눈이 모이게 되는 폭주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절이 발생하면 축동과 폭주가 세 가지가 같이 일어나는 근견반사 운동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근견반사로 인해서 조절, 축동, 폭주 이것이 이제 자극이 되면서 눈이 모이게 돼요. 눈이 모이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눈이 모이게 되면은 이거를 우리가 뭐 내사시, 내사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안구가 이제 몰려 있게 되면은 아무래도 초점이 눈 이제 그냥 정상적인 안위 위치를 가진 사람들보다 이제 많이 이렇게 몰리게 되면은 자꾸 이렇게 몰려 있는 거를 피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요거 작동을 우리가 계산 운동이라고 하는데 이 계산 운동을 하게 되면서 안구가 굉장히 힘이 또 많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 영유아기 때는 이 이제 원시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 사시의 문제가 가장 큰 시력의 어떤 문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시가 발생하게 되면은 안구가 한쪽은 이렇게 치우쳐져 있는 그런 이제 내사시 때문에 약시로 이행될 확률이 높게 돼요. 약시는 뭐냐면은 시력이 교정을 해도 잘 안 나오는 상태, 교정 시력이 뭐 0.6 이하인 상태를 약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시가 됐는데 약시가 어느 정도 계속 이제 장시간 동안 방치가 된다고 하면은 그 시력으로 그냥 굳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 시기 때는 이 약시라는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시기 때에는 만약에 약시가 발생하더라도 조금만 우리가 신경을 써서 이제 그 약시가 발생되는 그런 원인을 치료를 하고 그 위협 요소를 제거를 해주면은 약시까지 가지가 않게 돼요. 근데 이 시기를 지나서 어떤 약시의 위험 요소가 계속해서 해결이 안 되고 방치가 되면은 7세 이후에는 약시가 교정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3, 5, 7, 3살, 5살, 7살 요때를 우리가 3살부터 7살까지를 시력이 결정되는 요 시기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떤 이제 시력의 개선 여지가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때 약시를 주의해야 되고 약시가 있다고 하면은 약시가 생긴 그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교정을 하거나 치료를 하거나 그 위협 요소를 없애줘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영유아기 때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7세부터 또 20살 때까지는 우리가 학령기, 청소년기라고 얘기를 해요. 학령기, 청소년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7세 때 시력의 그런 완성 이게 요 나이 때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7살 때 시력이 완성이 된다. 여러분 이 시력도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내가 몸이 다 완전히 성장을 하고 내 신체의 성장이 완성이 되는 그 이제 20살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성인이라고 얘기하는 그 성인이 되었을 때 모든 기능이 모든 기능이 완성이 됐다고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시력 같은 경우는 이 7세 때 시력이 완성이 돼요. 생각보다 굉장히 일찍 완성이 되죠. 그래서 이때 이제 안구의 성장과 환경 문제에 따라서 근시로 이행이 된다. 그래서 또 하나 요 이제 문장을, 핵심 문장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7살 때 시력이 완성이 되고 안구의 성장과 환경의 문제에 따라서 근시가 이때부터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쯤에 이제 근시가 어느 정도 조금 발생이 돼서 뭐 1학년, 2학년 지나서 한 3, 4학년쯤 되면은 안경을 많이 써요. 워낙 이제 심한 근업 환경 때문에 근시로 이행이 된다. 그래서 7세에 시력이 완성되고 안구의 성장과 환경 문제, 근업 때문에 근시로 이때 이제 이행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20살 전후로 해가지고 이제 근시가 멈추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 많이 해요.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안경을 써요. 안경을 써가지고 계속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지나서 도수가 계속 향상이 된, 도수가 계속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이 많이 물어보게 돼요. 언제 이제 근시 도수가 멈추게 되냐? 계속해서 이게 시력의 도수가 나빠지게 되면은 언젠가 실명을 하는 게 아니냐 하고서 굉장히 걱정을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20살 전후로 해가지고 근시의 도수가 거의 멈추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20살쯤에 대학교 들어가서 근시가 이제 멈춰서 그 도수가 지금 나이 때까지 계속 이제 멈춰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진행되는 거고, 만약에 이제 20살 넘어서도 계속해서 근시가 진행되는 경우는 그건 또 병적 근시라고 해가지고 또 따로 우리가 배우게 될 겁니다. 청력이 이제 20살 이후에 이때 이제 보통 이제 성장이 완전히 멈춘다. 성장이, 근시 성장이 멈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라식이나 라섹 수술이 가능하게 된다. 그래서 잠시 안경과 콘택트 렌즈에 대해서 해방되는데, 근데 이제 밑에 보면은 완전히 자유롭기는 좀 힘들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그 잠시 이제 안경을 벗게 되지만은 라식이나 라섹 수술을 하게 돼서 멀리는 잠시 잘 보이게 돼요. 근데 여기에 끝까지 우리가 100세까지 산다 그러면 100세까지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또 한 30대 한 중후반 정도 되면은, 그리고 40대 초반쯤 되면은 이제는 가까이가 잘 안 보이는 노안이 오게 돼요. 그래서 결국엔 또 이제 완전히 우리가 시력 보정 용구를 벗어내기가 어려워진다라는 거예요. 아시죠? 자, 그래서 이제 수술 후 또다시 안경을 찾게 된다. 그렇죠. 수술 후 이제 안경을 찾게 되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요 두 번째를 먼저 볼게요. 수술을 하고 나면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안 굴절력의 감소. 라식이나 라섹은 각막의 굴절력을 낮추는 수술이다.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각막의 디옵터를 낮춰요. 각막이 대략 한 42에서 43 디옵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 디옵터를 가지고 있는데 안구의 굴절력에서 꽤 많은, 한 거의 70% 이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도수를. 그래서 이렇게 많은 도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막을 건드려 주는 것이 가장 이제 효율적이고 빨라요. 그래서 각막을 이제 디옵터를 낮춰주는, 도수를 낮춰주는 그런 라식이나 라섹 수술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노안이 조금 일찍 발생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은 여러분, 도수를 내가 가지고 있는 조절력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눈의 근육의 힘은 떨어지는데, 근데 안구의 굴절력이 만약에 높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안구의 굴절력이 높은 거랑,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근육의 힘이 낮아지는 거랑 상쇄돼 가지고 가까운 데가 좀 덜 보이는 현상이, 노안이 조금 늦게 올 텐데, 근데 일부러 굴절력을 낮춰주는 그런 라식이나 라섹 수술을 하게 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디옵터가 낮아지고,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근육의 힘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거하고 맞물려 가지고 이제 노안이 만약에 40대에 올 것 같으면은 조금 더 일찍 오게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 후에 또 안경을 찾는다는 얘기가 이런 경우는 이제 근거리 안경을 찾게 된다는 거죠. 근거리 안경, 뭐 돋보기라고 얘기를 하죠. 처음에는 이제 기능성 안경을 처방하게 돼요. 눈피로 완화 렌즈라 그러고 약도의 플러스 렌즈라고 얘기하는데, 안경이 있으면은 보통은 이 안경 안에 초점이 하나인 안경 렌즈를 쓰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조금씩 이제 노안이 오거나 가까운데 보기가 조금 힘들어지게 되면은, 아니면은 수술할 때 이제 굉장히 각막을 많이 깎아내 가지고 도수가 많이 낮아지게 돼서 노안이 조금 일찍 찾아오게 되면은 멀리 있는 도수, 이렇게 원용 도수가 들어가게 되고, 밑에는 이제 근거리 도수가 들어가게 되는 이런 특수 안경을 쓰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눈피로 완화 렌즈, 뭐 누진 렌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먼 거리를 볼 때 원용으로 위에 렌즈를 보게 되고요. 가까운데 볼 때는 조금 도수가 플러스 도수 쪽이 이제 가미되어 있는 밑에 하단부를 보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능성 렌즈를 처방을 하게 되는데, 완전한 누진보다 조금 전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완전한 누진은 밑에 플러스 도수가 조금 도수가 더 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성 안경을 또 쓰게 되게 돼요. 보통 요때 시기가 뭐 30대 한 중반, 뭐 후반 이쯤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여기 보면은 수술하게 되면 또 가장 큰 문제가 이 자외선의 청색광 파장이 안 좋다고 얘기를 해요. 자외선은 수정체에 영향을 주고요. 청색광 파장은 망막 세포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근데 이제 요런 파장들에 있어가지고 눈에 기본적으로 내가 눈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조금 취약해집니다. 그래서 안보용 안경을 또 쓰게 돼요. 보통 라식 수술하게 돼서 뭐 거의 루틴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이제 청색광 파장 렌즈를 써라. 청색광 파장 렌즈에 대해서 많이 추천을 합니다.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된다. 자, 다음 페이지. 그래서 수술 후 또다시 안경을 찾게 된다. 그래서 기능성 안경으로 한동안 쾌적한 시생활을 하게 되지만, 시간이 흘러가지고 기능성 안경 약도에 플러스 렌즈가 가미되어 있는 특수 렌즈라고 그랬죠. 근데 한동안 쾌적한 시생활을 하게 되지만은 또 시간이 흘러가지고 조절력이 더욱 떨어지게 되면은 기능성 안경만으로 좀 보정하기 어려워지게 되는 겁니다. 요 밑에 요 이제 그림 사진을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굉장히 좀 재밌는 그림이에요, 사실. 지금 이제 보면은 여기 이제 모델로 나오신 분이 이게 우리가 외관상 봤을 때는 노인이라고 보기에는 좀 굉장히 좀 젊어 보여요. 그래서 이제 외관상 봤을 때 아직 젊은데 노안이 와서 이렇게 팔을 길게 뻗어야지 스마트폰을 간신히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이제 표현한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런 노안이 이제 이런 노안을 가지고 우리가 젊은 노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젊은 노안. 아직 외관상 봤을 때 이제 노인이라고 보기엔 조금 아쉬운데 거긴 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길게 팔을 뻗어서 간신히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상태, 그런 상태가 이제 젊은 노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 이분도 라식 수술을 했어요. 라식 수술을 해가지고 뭐 이제 수술하고서 한 10년은 잘 봤는데 30대 한 후반 정도 가니까 그 나이대 또래들보다 조금 가까운 데 보는 것이 쉽게 좀 더 일찍 잘 안 보이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돼서 지금은 기능성 렌즈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기능성 안경을 이렇게 쓰게 되는데, 또 여기서 우리가 시간이 또 지나서 조절력이 더욱더 떨어지게 되면은 이 기능성 안경만으로 보정하기가 좀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완전히 이제 노안용 안경이라고 불리는, 노안 전용 안경이라고 불리는 누진다 초점 렌즈나 돋보기 안경을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라식 수술을 하게 돼서 완벽하게 우리가 생애를 끝날 때까지 전부 다 선명하게 보고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또다시 안경을 이렇게 찾게 됩니다. 또다시 안경을 찾게 되는데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안경은 플러스 도수 계열의 그런
기능성, 렌즈, 돋보기, 누진다 초점 이런 안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일반인들보다 수술을 하지 않은 일반인들보다 이렇게 멀리 떨어뜨려서 보게 되는 노안의 현상이 조금 더 빠르게 오게 된다. 그거는 왜? 각막의 디옵터를 인위적으로 낮춘 거라서. 인위적으로 각막의 디옵터를 낮춘 거였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조절력은 그대로이거나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떨어지는데 각막의 디옵터를 많이 이제 인위적으로 깎아서 낮춘 거기 때문에 노안의 시기가 조금 더 빨라진다라는 그런 것이죠. 자, 생애 시간 동안 우리의 시력의 발달 변화를 요 표에 이렇게 잘 넣어놨는데 이 표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처음 아기 태어났을 때부터 한번 이렇게 훑어보면은 광각 시력이라 그래요. 빛의 유무 정도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빛을 느끼는 시력 정도. 그래서 약간의 윤곽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게 이제 신생아 때 이렇게 이제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생후 한 4개월 정도 되면은 이제 엄마 얼굴, 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엄마 얼굴을 보게 되는 게 이제 생후 한 4개월 정도 됐을 때. 그리고 이제 생후 1년 됐을 때는요, 뇌가 급성장하게 돼요. 이때는 막 낙서도 하게 되고요. 굉장히 대뇌가 성장하고 발달하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 2살 정도 되면은 이때 시력의 발달이 어마무시하게 돼요. 시력의 발달이 껑충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호기심이란 단어로 2살을 표현할 수 있는데, 만 2세를 호기심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그동안 못 봤어요. 시력이 너무 낮아서 못 봤는데 너무 이제 시력이 급속도로 올라가게 되다 보니까 모든 게 다 웬만한 게 다 잘 보이는 거예요. 잘 보이게 되니까 모든 것에 이제 호기심을 가지고 막 돌아다니게 되고 장난도 많이 치고 이렇게 정신 없어지는 거예요, 애기가. 그죠? 그리고 이제 만 3세 때 이때 내가 357을 잘 기억을 해 두시라 그랬는데 만 3세가 정도 되면은 성인 최대 시력의 50% 정도가 요때 이제 다 이제 발달이 되게 돼요. 절반 정도 시력이 올라오게 돼요. 그리고 이때 이제 안과 검진을 처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그 나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이 이후에 시력 검사하지 않아요? 과거에는 그랬어요. 요즘에는 이제 어떤 보건교육이나 의학적인 그런 지식도 많이 어머니들, 아버지, 아기를 키우는 부모님이 많이 가지게 돼서 그러진 않는데 사실 과거에는 그랬어요. 글을 읽는 나이, 글을 쓰는 나이. 그러니까 요 초등학교 입학하고 나서 그때 이제 처음으로 초등학교 가면 이제 시력 검사도 하고 하니까 그때 이제 처음 시력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시력의 결정기가요, 요 시기입니다. 시력이 결정되는 시기가 요 시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이제 357에서 요 사이 안에서 우리가 시력이 어떤 위험 요소가 있으면은 그걸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야지. 그 이유는 시력이 교정되고 다시 발달되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녹색 표로 요때부터 여기까지 시력이 결정된다 그러는데 아주 결정적으로 시력이 완성되는 게 357을 기억을 해주시라. 그래서 5살 됐을 때는 70%가 완성이 되고요. 7세가 되면은 내가 시력이 완성되고 근시가 이때 시작이 된다 그랬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20살 되게 되면은 라식과 라섹 수술이 가능하게 돼요. 라식과 라섹 수술이 가능하게 되고 안구 건조증에 노출이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콘택트 렌즈도 참 이때 이제 많이 쓰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라식이나 라섹 수술을 좀 많이 하게 되면은 각막의 이 표면에 있는 그 보송보송한 털들 같은 것이 있어요. 각막 상피에 미세 육모라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수술하게 되면 많이 잘려나가게 돼요. 그러면은 물을 많이 머금고 이렇게 이제 물을 친수성 역할을 해주는 그런 미세 육모가 손상이 되면은 건조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0세 정도 되면 노안의 시작, 안구 피로가 발생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65세 정도 되면 웬만한 이제 요 시기에 넘어가게 되면 웬만한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이런 것들 다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당뇨에 따른 망막병증, 고혈압에 따른 이제 망막변증
이런 것들에 노출이 많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65세가 지나면은 안질환이 굉장히 취약하게 된다. 그래서 노인성 안질환 발생 시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이제 보면은 7세 때 완성된 시력을 평생을 사용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7세 때 이 시력으로 100세까지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전에 요 시력이 결정된 요 시기, 특히 요 357, 요 시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맨 위에 있는 보라색 표를 보시면은 20살 때까지 해가지고 자외선 취약한 시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0세부터 100살까지 내가 받는 자외선 양의 거의 절반 이상을 이때 받아요. 10대 때. 태어나서부터 19살. 요때 많이 받아요. 이게 이제 이유가 그 자외선을 필터링 해주는 그런 내부의 수정체의 어떤 필터링 시스템이 발달이 잘 안 돼 있어요. 10대 때. 그래서 이때 웬만한 자외선을 거의 다 받아들이기 때문에 아기 때는 조금 자외선 주의보가 뜨거나 이제 자외선 지수가 좀 높은 날에는 그냥 이제 투명 렌즈도 좋으니까 씌워서 안경을 씌워가지고 막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외선. 그냥 투명 렌즈도 그렇고 선글라스 렌즈도 그렇고 똑같이 그 이제 자외선을 막는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때는 자외선을 특히 좀 주의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요 아기 때 그런 시력 발달 방해 요소 신속하게 검사를 해라. 신속하게 발생한 걸 알았으면 바로 병원에 가셔야 돼요. 바로 병원에 가서 약시를 예방해야 된다. 왜냐? 약시가 한번 발생해서 이 시기를 넘어가게 되면은 약시로 인해서 시력이 떨어진 걸 다시 올리기가 매우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부모님이 조금만 관찰을 하면은 눈꺼풀 처짐이 있는지 눈이 몰린 게 있는지 뭐 이런 거 충분히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들은 어쩔 수 없이 검사를 해야 알겠죠. 부동시가 있는지 굴절 도수가 많이 큰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3살 되면은 첫 번째 안과 검진을 하시고, 그리고 7살 될 때까지 3번 정도, 그러니까 처음 검사 포함해서 3번 정도 검사를 하게 되면은 그래도 건강한 시력을 좀 유지하면서 내가 7세 때 높은 시력을 유지하게 돼서 그 시력으로 끝까지 100세까지 잘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요 생애 시력 연대기를 한번 여러분 찬찬히 이렇게 보시면서 머릿속에 정리를 한번 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